여기에는 3개의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리고 4개의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촬영 중간에 이렇게 2개를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업무를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보거나 지금 보시는 유튜브 같은 거를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한 8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에서 일하는 공간, 데스크테리어라는 업무 공간을 꾸미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스크탑 인테리어 중에서도 조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쁘고 편안하게 이 데스크를 꾸밀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이 4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 위에 있는 방 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에 있는 조명인데요. 지금 이 조명은 형광등에서 LED 조명등으로 바꿔줬어요. 밝기 조절도 되고 색깔 변경도 가능한 조명인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 조명이 바꿀 때 한 10만 원도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보는 전등이 뭐예요? 이 푸르등딩한 형광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ED로 되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좀 낮은 온도에 노르스름한 빛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란색 불빛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빛이, 파란색 불빛이 예쁜가요? 아니면은 이게 예뻐요? 완전히 푸른 주황색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온도가 낮은 주백색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방등을 구매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런다고 하면은 전구만이라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주백색 형광등도 잘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런 걸로 교체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방등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스크탑 테리어에 들어가는 조명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밤에 이런 식으로 좀 밝게 방등을 밝혀놓지 않고, 방등은 되게 어둡게 해놓고 데스크탑에 있는 조명들로 보조 조명으로 빛을 많이 밝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방등을 이런 식으로 어둡게 해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주 메인 모니터에다가 오른쪽에 보조 모니터, 그리고 아래쪽에 노트북을 하나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어둡죠. 그런데 모니터 조명을 켜면은 일단 책상 아래 부분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니터 조명을 구매하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빛이 바로 모니터 위에서 비치니까 얘가 반사돼 가지고 눈에 부시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반사광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반사광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온 반사광은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모니터 아래서 보지 않는 이상 반사광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메인 모니터 밝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 켜놓은 상태랑 꺼놓은 상태, 이 모니터 자체의 밝기는 거의 바뀌지 않죠. 다만 여기 아래에 있는 하단부 이 부분만 굉장히 밝게 바뀌죠.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게 밤에만 좋냐, 조명을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만 좋냐, 또 그게 아닌 게, 낮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방등이 제 이렇게 머리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머리가 빛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작업할 때도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부분이 어두운 거죠. 근데 이걸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밝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 조명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모니터 백라이트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LED 막대 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멋으로만 해놓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눈이 나빠지거나 눈이 피로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이 밝은 광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눈이 움직이면서 동공이 확대됐다가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됐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모니터 백라이트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모니터와 벽 사이의 어두운 그 명암 차이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 편안하라고. 보조 모니터 옆에 있는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여기에 조명을 하나 더 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명을 켜주면은 아무래도 보조 조명과 이 뒤쪽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대비를 많이 줄여주죠. 그래서 눈이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조명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속 켜놓거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할 때 차키라든지 뭐 카드 지갑 같은 거를 놓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조명을 이제 3개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메인 모니터랑 이 노트북 사이에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나마 오른쪽 부분에 보조 모니터에다가 지금 보조 무드등을 하나 놔둬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쪽은 많이 어두운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조그만한 무드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해준 거예요. 밝기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공간을 밝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무드등으로서 역할을 좀 해줍니다. 좀 심심하지 않게 은은하게 비춰주는 게 그래도 좀 마음에 들어요. 조그만한 이 버섯 모양이 좀 귀엽기도 하고요. 단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조명에 비해서 좀 불그스름하게 색깔이 좀 더 노래가지고 조금만 색깔이 연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끝에 있는 작은 스탠드를 프린터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프린터만 있었는데 이게 뭔가 좀 심심해서 식물들도 올려놓게 됐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난감도 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좀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스탠드도 놓게 됐어요.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가끔 일을 하다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살짝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뭐 나름 괜찮습니다. 너무 이쪽이 어두웠었는데 빛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더 풍성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인테리어를 한번 쫙 꾸며봤습니다. 메인 조명에서부터 보조 조명까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명을 놔서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형광등 하나만 있던 공간보다는 아무래도 확연히 좀 더 부드럽고 좀 안락한 그런 느낌의 공간이 됐다고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다 꾸며놨으면 끝일까요?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바로 4번째 주의사항, 좋은 조명을 쓰자입니다. 혹시 플리커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눈은 한 60번 정도 이상의 깜빡임이 발생을 하면은 그 깜빡임을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조명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그냥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깜빡 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으로 봤을 땐 모르지만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카메라로 보면은 얼마나 깜빡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60프레임, 그러니까 1초당 60번을 찍어가지고 화면을 찍고 있는데, 얘를 한번 올려볼게요. 프레임을 지금 120까지 올리니까 약간 깜빡임이 보이죠. 모니터 보조 조명하고 오른쪽에 있는 무드등, 이 두 개가 좀 깜빡이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올려볼게요. 지금 640분의 1초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양쪽에 지금 굉장히 깜빡이면서 막 빛이 노란 불빛뿐만 아니라 빨간색, 초록색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되게 심하게 보이는데 이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그냥 노란색만 나는 불빛이 아니라 안에 초록색도 들어있고 빨간색도 들어있는 그런 색상이 변화할 수 있는 LED이기 때문에 이 모든 LED들이 전부 다 같이 깜빡이고 있으니까 색이 섞여가지고 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도 지금 플리커 현상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줄이 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약간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1300분의 1초로 하니까 지금 뒤에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앞에 모니터 조명도 검은 줄 거지는 게 더 확연하게 보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모니터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플리커가. 이 아래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북 프로 3 360인데 얘도 지금 이제 플리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더 올려가지고 10,000분의 1초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플리커가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보조 모니터는 그냥 아무 이상 없죠. 깔끔해요. 지금 주 모니터, 메인 모니터랑 아래쪽 노트북은 막 이렇게 검은 줄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죠. 양쪽이 지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카메라로 확인해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저희 집 모니터라든지 뭐 저렴하게 샀다고 해가지고 뭐 알리에서 사고 뭐 중국에서 사온 이런 조명들이 저렴하게 사서 그냥 좋다고 썼는데 이렇게까지 플리커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눈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플리커 현상에 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뭐 구토, 뭐 눈에 굉장한 피로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핸드폰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보다는 못하지만 핸드폰의 슬로우 모션 모드로 바꿔보면은 약간씩 이렇게 깜빡이는 거를 조명의 질이 나쁜 곳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현재 이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가 있다고 해요. 국내는 아직 그런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뭐 기업에서 적어놓은 플리커 프리 이런 문구만 보고 믿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해요. 이거는 좀 빨리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데스크테리어를 이쁘게 꾸미는 조명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무드등 2개는 갖다 버릴 거예요. 괜찮은 조명 있으면은 댓글로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